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마인드와 자세. 윤치선. 2010년 11월.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재취업형 인재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샐러리맨의 평균 퇴직 연령은 54세입니다. 반면 평균 수명은 앞으로 80세 혹은 90세에 이를 전망입니다. 무려 30년에서 40년이란 기간이 우리 인생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일본에서는 더 길어진 인생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년 후 일하는 이 시기를 두고 일의 정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직장에서는 정년을 맞이했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의 정년은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일의 정년 시대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젊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직장을 선택했다면 정년 후 재취업 전략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정년이 될 때까지 샐러리맨으로 살았다면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한 셈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도 있을 테고 자신에게 맞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적성을 바탕으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재취업형 인재로 거듭나는 비결입니다. 재취업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재취업형 인재는 눈높이를 기꺼이 낮추는 사람입니다. 재취업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괜찮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괜찮은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말이 보수가 높은 정규직을 의미한다면 앞으로도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보다 10년 먼저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기 시작한 미국도 은퇴자들이 재취업 후 이전 직장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에서 1992년에 50대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14년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3분의 2는 은퇴 이후 직장을 구했으나 27%만이 정규직이었습니다. 물론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 현재 한국 노년층에 비하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에 대비한 3층 보장체계를 완비한 상태입니다. 개인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10년 뒤에는 현재의 선배 세대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찾을 괜찮은 일자리도 돈보다는 자신에게 의미 있고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은퇴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직장을 구한 노인의 91%는 현재의 일을 즐기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79%는 은퇴 전 직업보다 지금의 일이 더 만족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눈높이를 낮추고 급여보다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형 인재는 체면과 거리를 둔 사람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하려 할 때 내 체면에 남 부끄럽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주위 시선이나 평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폼나고 멋있는 일은 젊은이의 몫으로 남겨야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젊은 상사와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체면을 따져 몸을 사린다면 좋아할 상사가 있을 리 없습니다. 정년 후 남이섬을 청소하고 가꾸는 일을 하는 신명호 씨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교장에 비해 청소부가 하찮아 보이는 직업일지 모르지만 그가 느끼는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일하는 즐거움과 환경을 가꾸는 보람이 그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낸다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형 인재는 체면을 버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취업형 인재는 과거를 빨리 잊는 사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과거에 향수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일수록 향수병의 정도가 심합니다. 큰 조직에서 근무하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시스템이나 시설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지 혜택은 빈약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온갖 자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에 다니던 회사는 이랬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전 회사에 대한 미련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재취업형 인재는 과거를 잊고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려면 평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 10대와 20대를 거치며 30년간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30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현역 생활 내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소셜 네트워크 등 시대가 원하는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노하우를 정리하며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공부도 해야 합니다. 뇌는 많이 사용할수록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향상되고 기억력과 이해력도 좋아집니다. 나이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일찍부터 졸업 후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던 사람이 더 나은 직업을 가지듯이 은퇴 후 일도 30대부터 미리 청사진을 그려놓고 대비한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이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넘어서까지 계속하고 있을 제2의 일은 자신에게 의미 있고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것, 부모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반대하던 그 일을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던 한 전직 은행원은 57세 나이로 프로 사진작가에 입문했습니다. 은퇴 뒤 목공예가와 서양화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전직 회사원, 교사 부부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취미를 프로급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급까지 실력을 끌어올리면 뜻하지 않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실력과 인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미는 제2의 직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나이 들어서 일을 할 때는 젊은 세대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고령자와 젊은이는 노동의 질이나 원하는 임금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굳이 기업 취직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기구 법인인 일본 DC형 연금교육협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타 조지 전무는 전직 은행원이자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현역에서의 경험을 살려 은퇴 후에도 퇴직연금과 관련된 상담 및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의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고령자들이 고령 고객을 상대로 한 실버 산업 분야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고충은 고령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직업에서도 고령자의 경쟁력이 더 높은 분야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마인드와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